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제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면 이거 고소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고소장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소장, 고발장 명칭의 서류는 아니더라도 진정인, 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고소나 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고소나 고발로 수리가 됩니다. 반면 고소장, 고발장의 명칭으로 서류가 제출이 되어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 사건으로 수리되지 않고 진정 사건으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진정, 탄원, 주소 등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신고 접수를 하고 2회 이상 처리 결과가 통지가 된 경우이거나 무기명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단순 풍문이나 인신 공격적인 내용이거나 완결된 사건이나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공람후 종결이라고 하여, 즉 쉽게 말하여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을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만 우리가 그래도 고소장을 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다라는 좀 로드맵이 그려질 것 같은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고소인은 이제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고소인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기입을 해야 하는데요. 피고소인은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네.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가족 관계인 경우 특별한 요건에 성립하는 경우에 이제 고소할 수 없는 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 취지는요, 어떤 범죄로 고소를 하는지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범죄 사실은 가해자인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기재를 한 것이고요. 특히 범죄 사실에는 각 범죄의 요건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죄 범죄 사실은 가해자가 육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작성하면서 그 행위가 사기죄 요건에 해당됨을 이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변호사가 이제 고소장을 쓰게 되면은 이런 범죄 요건을 잘 드러나게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쉽게 이해를 하고 조사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글씨는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큰 글씨는 이제 사기죄 범죄 사실을 의미하는 부분을 기재를 해놓은 것인데요. 네. 이와 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고소 이유는 그 위에 말씀드렸던 방금 작성한 범죄 사실에 살을 붙여 작성하는 것인데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당시의 상황,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단락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는 고소장에 작성한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네.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다면 이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동일 사건을 두고 다르게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가해자의 행위가 다른 범죄 사실로 수사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소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무고죄에 관한 서약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증거는요, 증거 자료 중에 하나인데 증거 자료에는 인적 증거, 물적 증거 등이 있고 인적 증거는 이제 증인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속였다고 했을 때 C가 그 현장에서 이러한 A와 B의 대화를 들었다라고 하면 C는 이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서류는요, 증거 자료 중에 하나로 증거 중에서 종이 서류에 기재된 증거를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차용금 관련된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돈을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입금증,
돈을 빌린다는 계약 내용이 담긴 차용증 같은 것들을 이제 증거 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물은 증거 자료 중에서 인적 증거, 증거 서류 외에 증거 자료 증거가 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고소장을 어떤 방법으로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알면 좋겠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를 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그 가해자라고 칭하는 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는요. 네. 통상 이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해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름이나 휴대폰 전화번호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름과 휴대번호만 알아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만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고소인이 회원 아이디 닉네임 등을 아는 경우인데요. 네. 이제 통상 이제 사이버 관련된 범죄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고 익명으로나 닉네임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그 게시글을 캡처를 하시고 그리고 가해자의 아이디, 닉네임, IP 등을 잘 보이도록 기재한 다음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 관련된 닉네임이나 아이디 그리고 이제 IP 주소 같은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URL이나 게시글 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통신사 쪽에나 혹은 포털 사이트에 협조를 구해서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그 기재된 아이디로 가입된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을 해주면 그걸 통해서 피고소인을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이제 경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한 경우에 그렇죠. 어떻게 고소해야 될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이름이나 주소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재하실 때는 성명 불상이라고 기재를 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적 사항은 다른 내용으로 바꿔야 될 텐데요. 우선은 예를 들면 피고소인의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 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시라 하면 성별이라든지 키, 옷차림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요즘엔 CCTV가 설치된 곳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간과 장소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대방의 어떤 행위 같은 거나 혹은 특징, 인적 특정 같은 것을 기재를 하면 수사기관에 CCTV를 열람을 해서 그 상대방을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런 것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소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증거 자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을 찾는 것도 문제이지만 당시에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런 피해 사실을 입었다는 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공공 CCTV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삭제가 되기 전에 미리 이제 관련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폭행의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폭행의 피해를 입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좀 촬영을 해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기관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CCTV가 열람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기간이 너무 오래돼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어쨌든 구체적으로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물론 누군가를 고소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 오늘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사항 참고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제로 만나봤습니다.